자, 지금부터 흑표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할 겁니다. 제목은 시간여행, 만년 시간여행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년을 들어가려면 어떤 관이 있어서 쉽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 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이란 우리가 우주관, 과학관, 지식관, 생활관 이런 관도 있고, 또는 종교관 써 있지 않습니다. 종교관 또는 역사관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시간을 가지고 노력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어떠한 시간이 오래된 물건을 얘기를 했을 때 전혀 가족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관은, 모든 관은 다 관입니다. 관은 어떻게 되냐? 수도관 뭐 하듯이 관은 다 관으로 연결돼서 서로 각각의 생각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만년의 세계를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대형 흑피옥입니다. 대형 흑피옥인데, 지금까지 나온 흑피옥 중에서 크기가 제일 큰 흑피옥이고, 길이가 135m, 위에가 거의 뭐 한 50cm 정도 되는 것이어서 사이즈가 인치상으로 58인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상으로는 대형 부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양 자체는 그림이 양각으로 되어 있는데, 양각 자체가 꼭 우리나라에 1월 오봉도를 사람이 없다면 1월 오봉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만년 전에 이렇게 집이 나와 있고, 또는 사당 또 집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어떤 그 과일나무가 있는데 마치 배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 같이 연장 자체도 특이하게 우리가 돌로 깎은 돌이 아니고 옥으로 만든 연장입니다. 특히 이 네 번째 연장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특이한 역할을 하는 새를 잡거나 하는 그 특이한 도구가 연출이 되어 있고, 머리 모양 자체도 특이합니다. 특이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만년 전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상태입니다. 이 자체 그림 자체도 조각 자체, 양각 자체도 어떻게 팠는가 기가 차게 파내려 갔습니다. 자, 이 5 고대인들이 3사람은 여자분이고 2사람은 남자분인데 지금 사냥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냥을 하는 세세한 부분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3사람은 여자분이고 2사람은 남자분인데 사냥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서 자, 멧돼지 사냥을 만년 전에 이렇게 옥 연장을 가지고 지금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슴을 옥칼을 들고 지금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슴을 잡아서 큰 배낭을 미고서나 가고 있는 그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사당을 지나가면서 사슴을 메고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5번째는 이 사냥을 메고 가는 사슴을 가지고 어떤 장소로 이동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6번째는 그 사슴을 놓고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바베큐 파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도끼로 잡는 사슴 사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슴을 도끼로 잡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는
새를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새 총을 총을 놓고서나 M16을 놓고 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 이 새를 잡는 장면 중에서 고대인이 마치 다리를 받친 상태에서 기관단총을 쏘듯이 지금 새를 잡고 있습니다. 뭔가 놀라운 장면의 한 현상입니다. 다 마치고 난 뒤에 고대인들이 토끼, 잡은 사냥감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다음은 문자입니다. 우리가 각골문이 은나라에서 3600년 전에 각골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도 만여 년 전에도 이렇게 문자가 나와 있습니다. 문자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언어를 했다는 얘기고 문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작품이 세계적으로 고대인들이 말을 할 수 있냐, 문자가 있냐 하는 것을 판정을 하지 못하는데 이 증거품으로서 많은 장수의 옥문이 발견됐습니다. 자, 지금 옥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새는 여러 가지 재질을 가진 옥새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 재질이 뭔가를 보는데 저희는 찾아보니까 황철석 같습니다. 황철석 같은데 원석을 가지고 만든 옥새입니다. 두 번째는 옥으로 만든 옥새입니다. 옥을 옛날 옥들은 수암옥이라고도 하는데 자릭이 있어서 이렇게 지람철이 붙고 있습니다. 지람철이 붙고 있고 바닥에 보면 글자가 다양하게 4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마치 일본 사람이 기모노를 입고 앉아 있는 옛날에 임진왜란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자세 같은데 마치 이 사람들도 문명이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옥도 글자가 4자가 적혀 있으며 자렉이 붙고 있습니다. 또 한 재료는 마치 운석과 같아 가지고 자렉이 어마어마하게 세게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양은 매미로 되어 있는데 매미는 고대인들이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의미해서 보통 죽은 사람한테 입속에 집어 넣는 것이 매미입니다. 그래서 매미도 옥새의 한 틀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다양하게 차돌로 만들어진 돌로 만들어진 것이 있고 어떤 원석 자체가 똑같은 모양들이 이렇게 다른 돼지 모양 여러 가지 12지의 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들은 똑같은 모양 비슷한 모양들은 매장용으로서 한 사람이 20개 30개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차후에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는 그 상징의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 돈은 현대 돈하고 상평통부 일부 지폐를 갖다가 제가 놓고 어렸을 때부터 조금 모아놓은 돈들입니다. 그 다음은 중국서 사용한 돈인데 모양이 별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돈 모양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일부 모양에서는 월하노인이라고 적혀있는 큰 별전도 있고 월하노인입니다. 장명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돈 모양들이 다양하게 별전은 꼭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절이라든가 일부 그런 데 바치는데 또는 매장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돈이 있고 그 다음 돈이 이러한 명도전이 있습니다. 명도전. 일부
우리나라 학자분이 발견을 했는데, 여기에 적힌 글이 노자라는 글이 있고, 한글로 노자라는 글이 있고 돈자라는 글이 있었는데, 그것을 중국 사람들이 대체 무슨 글자인지 몰라가지고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저희 한국 사람이 봤을 때는 노자가 노자로 보이고 돈자가 돈자로 보이는, 그래서 이 명도전도 한국과 관계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매장용으로 명도전도 사용했지만, 이렇게 매장용으로 돈 모양을 만들어서 매장용으로 사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명도전 비스덕에 칼자루 같이 돼 있는데, 돈을 엮어서 매장용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집어 넣어주는 매장용으로 돈 모양을, 칼 모양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풍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산 문명에서 나오는 일부 옥벽이라는 것입니다. 옥벽인데 모양이 한문으로 뭐 대대 뭐 이렇게 써 있고, 꼭 한문을 날일자가 된 문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옥벽으로서, 초창기의 옥벽은 전혀 옥으로 만들어서 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것은 돌로 만드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돌로 만드는 상태도 이 사람들이 자력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력이 붙게 되어 있어서 모양 자체가 별전하고, 자, 이렇게 별전 사이즈하고 옥벽 사이즈고 크기가 똑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돈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옥벽이 점점 변해서 돈으로 전환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홍산의 옥벽입니다. 홍산의 옥벽인데, 마찬가지로 아까 별전과 마찬가지로 남, 동, 서 이렇게 하듯이 정확하게 돈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뒷모양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양으로 예쁘게 여러 가지 모양을 각각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온 물건 중에서 흑피옥 중에서 손에 옥벽이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바로 돈이라는 식으로 의미하는 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양한 옥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옥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 모양을, 과거의 돈 모양을 찾아보면 이런 모양의 돈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도 옥벽입니다. 옥벽인데 제가 볼 때는 5천년, 6천년 이때에도 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흑피옥입니다. 홍산옥하고 흑피옥 중간의 사이즈의 우신상인데 우신상 머리 위에 동그라문 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머리 위에 올렸다는 것은 신을 의미합니다. 인도에서는 돈을 신으로 믿고 있는 종교가 있으며, 중국에서는 8 내지 90% 정도가 돈이라면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절대 정권이 바뀌면 돈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집에다가 항아리 밑에다가 방석 밑에다가 돈을 놓는다 합니다. 그래서 절대 은행에다가 100% 돈을 맡기지 않는답니다. 이것이 홍산 우신상에 올려있는 자기들이 돈이 있다라고 의미하는 형상입니다.
다음으로 흑피옥입니다. 흑피옥입니다. 흑피옥 시대에는 놀랍게도 모양들이 다 비슷합니다. 색깔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한데 마치 주물과 같습니다. 주물과 같은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동서남북은 돼 있지 않은데 동과 서는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변형이 돼서 마찬가지 뒤에는 반드시 옥룡 비슷한 그림이 있는데 이런 모양들이 다량으로 튀쳐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도 이때에도 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반드시 뭔가 돈이라는 것이 필요치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초의 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옥벽입니다. 옥벽. 이렇게 거인이 쓰는 것 같은 옥벽이 있는데 그러면 옥벽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람이 죽었을 때 배 위에 올려놓는 것을 옥벽이라 합니다. 옥벽이라는 것은 배 위에다가 올려놓고 죽어서 노잣돈으로 필요할 때 사용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옥벽입니다. 옥벽이 점점점 변해서 마찬가지로 돈을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사용을 했나 안 했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동서남북에 네 글자가 새겨져 있고 뒤에는 이렇게 반드시 사람의 그 모양이 그 고대인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다량으로 튀쳐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뭔가 거래를 하고 돈을 이용하고 모든 에너지를 죽은 자의 묘에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옥항아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대 연대는 어떻게 되는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고고학적으로 이게 현대에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면 과거에 만들어졌느냐 그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아리 속에 옥항아리 속에 낙관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비춰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낙관이 돼 있고 글자가 수십 글자가 써 있으며 그 안쪽 얘는 문양이 다 적혀 있습니다. 다음에 용의 문양입니다. 용의 문양인데 용의 문양 중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발을 얘기합니다. 발을 얘기하는데 발이 5개의 발일 때는 이게 황제입니다. 황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만약 그 임금이나 왕이 발톱을 몇 개를 가질 수 있냐면 4개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황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발톱이 3개일 때는 무엇을 의미하냐? 황제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헌상으로 5개일 때는 황제, 4개일 때는 왕, 3개일 때는 황제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주 멋지게 그려져 있는 용인데 이 용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손으로 만져보면 양각식으로 튀쳐나와 있고 또 자세히 쳐다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마치 자개를 입힌 것 마냥 전체를 또는 안에 속에도 마찬가지로 자개식으로 양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양은 비슷합니다. 근데 재질은 이 재질하고 이 재질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놀랍게도 후레쉬를 비춰본 게 입체식으로 유리마냥 빛이 투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재질이 다른 옥항아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도 정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는데 정이라는 것은 일부 솥을 의미합니다. 솥도 귀한 솥을 의미합니다. 귀한 솥을 의미하는데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정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정이 있냐? 도정이 있습니다. 도정이라는 것은 도자기 정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청동정이 있습니다. 청동정인데 우리가 잘 아시는 청동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는 철정이 있습니다. 철정이라는 것은 철로 만든 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의 장부수에 있지도 없는 돌정 또는 옥정이 나왔습니다. 이 대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 옥정이라는 것이 현대에 만들어졌냐, 과거에 만들어졌냐 하는 유물이 느닷없이 튀쳐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일부러 항아리에다가 종이를 둘러놨습니다. 사실은 이 항아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잘 만들어졌고 해서 이놈에 반해서 이 나머지 항아리를 다 산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항아리를 한번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항아리를 역사를 잡아내는 것은 문양입니다. 문양이 이렇게 다양한 문양들이 그 시대에 따라서 찾으면 이게 어떤 시대인가. 또 이 문양 자체에 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움직인 이 문양 자체가 도철문이라는 문양이 있습니다. 이 도철문이 은나라 시대에도 나오고 뭐 청동정 뭐 이런 데서 나오고 지금 또 근래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이때 시대에도 다 도철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양을 보고 저는 일부 학자들이 연구를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항아리가 마찬가지로 아까 용문양의 항아리 마냥 비친다는 사실입니다. 후레쉬에 비친다는 사실입니다. 불빛이 이렇게 투과가 되죠. 특이한 항아리입니다. 제가 제일 이 항아리를 보고 놀란 항아리 중에 작품을 보고 놀란 항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엔 소반 항아리인데 모양이 글자가 특이하게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접혀 있는데 한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글자가 어디 있나 해가지고 제가 큰 옥편도 한번 사서 찾아봤는데 획순이 38획 내지 37획인데 옥편상에는 거의 한 27획 이 정도 돼가서 도저히 이 한문이 나와 있지 않는 상태이고 이런 한문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런 세트에서 한 세트인 것 같아가지고 다 좌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글자를 알면 이 역사도 좀 찾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문양을 보고 사실 역사를 잡아낼 수 있다는데 제가 며칠을 거쳐서 이 문양을 놓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양이 태호, 복희와 여호와 문양하고 같길래 그때 시대인가 했는데 또 다른 문양으로 찾아보니까 무씨의 사당하고 그 그림이 아주 흡사했습니다.
무씨의 사당은 BC 2세기, BC 145년 정도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2200년 정도의 그것을 의미하고, 만약 이게 태오복희라면 이 항아리는 5500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 안에도 다 한문으로 적혀 있고, 이러한 주변에 한문들이 많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년도인가, 역사가 어느 정도인가는 학자들을 통해서 곧 밝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온 연수는 BC 2세기 정도, 그래서 지금부터 한 2200년 정도는 기간이 확보한 상태이고, 일부 그림 모양은 공작새의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고구려 벽화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제가 문양을 봤을 때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물건들이, 이 옥항아리들이 어떤 격식에 의해서 우리가 밥상으로 말하면 판상기 그릇 마냥 어떤 규격과 규칙이 있어서 모양들이 전체적으로 격을 갖춰서 만드는 모양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적인 가치도 있고 어떤 역사적인 가치가 있으며 연구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항아리는, 일부 항아리는 한문들이 바깥쪽 안쪽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글자가 적혀 있기 때문에 이 항아리에 대한 역사는 제가 보기에 곧 밝혀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이, 고대 물건들이, 흑표기라든가 홍산옥이라든가 이러한 물건들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무엇 때문에 관심을 갖냐, 역사적으로 뭐가 있냐 하는데, 지금 앞에서 보는 이 물건이 무엇이냐, 우리하고 관계가 많은 장승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장승. 저도 지금 가져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픈을 하려고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99% 장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승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지하 대장군, 천하 대장군 여서 나오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오픈을 하고 한번 오픈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